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로서 우리 K뷰티 미용 화장품 협회의 1호 저는 영광도 얻게 된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설명해 주신 부회장님, 김현정 부회장님의 그 추출물을 섞어서 조제를 해볼까 합니다. 실제 조제를 해 보았는데, 보고 해 왔었었는데, 직업적으로 조제 관리사가 아니었을 때는 DIY 교육을 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조제 관리사라는 직업이 생겨보니까 제가 이제는 조제 관리사가 된 셈이 됩니다. 만드는 법은 사실 그 시중에 DIY 교육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지만, 이제 조제 관리사가 되고 보니 이제 규격에 따라 식약처에서 그런 만들어진 규격에 따라 만들어야만 하는, 조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실제로 만드는 것은, 조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소분해서 혼합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만드는 것, 조제하는 것은 너무 쉬워서 어찌 보면 이게 이것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열하지 않고, 말하자면 유화를 가열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에센스하고 스킨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믹스만 하면 됩니다. 제일 간단한 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고, 또 앞서 설명드린 것 중에 실제로 다 넣지 못하는 유용한 무슨 추출물이었죠? 인체줄기 배양 추출물, 귀한 것을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샘플을 만들고는 있지만 엄청난 효능이 있는 제품 자체가 고퀄리티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고객과 어쨌든 우리는 조제 관리사니까 고객에게 맞추어진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해야 하니까, 고객이 오셨다는 가정하에 고객에게 고객의 피부 상태를 먼저 판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사님 중에 한 분을 모셔서 실제로 측정을 하고, 측정한 걸 가지고 그분의 정말 맞춤형 화장품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의자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계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 그 기기입니다. 진단 기기이고, 요즘에는 그 웨어러블이라고 해가지고 IT 이렇게 기술이 접목이 잘 돼서 굉장히 심플한 진단 기기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화장품이라는 게 어찌됐든 피부 전반에 걸쳐서 이제 적용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심플하게 진단하는 기계들은 일부분만 이렇게 재는데요. 이 기계는 피부 전체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면 진단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앉으시고요. 진단을 할 때는 머리카락이 절대로 내려오지 않도록 하고, 턱을 갖추시고 여기에 이마를 갖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요. 고객 이름이 있으니까 일반 광일 때랑 일반 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서로 대면을 했을 때 일반적인 태양광에서의 자신의 얼굴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쪽 안에 진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피에서 기저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세포의 그런 활동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현재는 우리 문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분의 피부를 그냥 표면으로 나타나는 피부들을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피부는 얇아요, 두꺼워요는 순전히
제 주관일 뿐인 것이죠. 그 얇은 피부를 위 안에서 불투명한 것을 뚫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이 사람은 얇아. 그래서 일치하지 않아요. 자기가 얇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두꺼운 표피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나는 굉장히 두꺼운 피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얇은 피부일 수도. 그래서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의외로 맞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할 확률들이 높죠. 그렇지만 화장품이라는 것은 꿈을 파는, 내 꿈을 파는 저 화장품을 쓰면 김영애가 될 거야. 그런 화장품에 대한 어린 꿈이죠. 그렇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내 몸의 호르몬도 바꿔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예뻐지는 그런 효과를 낸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화장품을 조제하든 뭔가를 할 때 이런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한다고 하면 구매 욕구도 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돼서 꼭 이런 기계가 아니더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진단 기기를 충분히 활용해 보신다고 하면 당신의 피부 어때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는 진단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자료들도 컴퓨터하고 핸드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좋은 진단 기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촬영하고 나면 알아서 말 그대로 정말 좋은 기계죠. 자기가 알아서 분석을 해줍니다. 실제로 보면은 처음보다 이 기계로 이게 진단을 하고 나면 우리가 보지 못한 저 안에 피부 상태를 보고 쇼크를 먹어가지고 말하자면 화장품을 고가의 화장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성형외과라고 하면 성형을 할 수도 있고 보톡스도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이게 좀 쇼크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분석도 아주 빠른 속도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 분석이 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저기서 우리가 시연을 한번 이제 해보는 거죠. 진단이 이제 종합적으로 피부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자, 강희숙 우리 이사님의 피부를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고객이라고 가정을 하면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자, 강희숙 고객님은 자, 모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간쯤입니다. 모공이 상대적으로 자신의 연령대에 비해서 작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약간 이제 중간쯤에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름도 마찬가지네요. 주름도 상당히 지금 현재 괜찮게 관리되어 있는 연령대에 비해서 좋게 관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일일이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색소 침착이 돼요. 지금 본인도 항상 마음적으로 피부에 이게 좀 잡티라든지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그렇게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저 안쪽에 앞으로 색소 침착이 올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진피층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봤더니 역시나 앞으로도 계속 당신은 색소 침착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는 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단을 토대로 강인숙 이사님은 본인도 색소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색소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색소가 문제일 것이라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 나이대가 되면 사실 뭐 색소가 문제겠습니까? 주름이고 뭐 다 문제가 되죠. 다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할 건데 특히 더 미백에 신경 써야만 하는 당신은 미백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무리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권해도 자신의 또 취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향료, 우리가 지금 시험을 쳤을 때 향료 배합률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이제 아로마라든지 취향에 따른 향도 선택하고 또 아로마 같은 경우에는 향뿐만 아니라 효능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조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미백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이제 그 화장품이 조제가 돼야 되겠죠. 근데 마침 여기에 미백 기능성 그 추출물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잘 됐네요. 자,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조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마스크도 쓰고 장갑도 글러브를 끼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연이니까 자, 여기 한번 요거 누르면 됩니까? 밑에니까 죄송합니다. 자, 요거 아주 심플합니다. 자, 방금 이제 요렇게 우리가 진단을 했어요. 찍고 진단을 했더니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들어가면 모공이 어떤지 주름이 어떤지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종합적으로 당신의 피부가 어떻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진단을 했으니까 진단에 따라서 이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것은 스킨과 앰플 에센스입니다. 스킨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 이제 그 부회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계면활성제가 그죠? 계면활성제가 첨가가 돼야지만이 요 밑에 지금 오일 종류들이 들어가 있는 게 둥둥 뜨지 않고 대면이 자기의 경계를 정확하게 되지 않고 활성화돼서 투명한 아주 투명한 상태의 그 스킨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스킨을 사용을 해도 요즘은 이제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맑고 깨끗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사실 오일만 발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때요? 화장품은 환상을 파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환상을 구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기 좋은 게 좋고 예쁜 게 좋겠다 해서 될 수 있으면 깨끗하고 투명한 것이 좋은 거라는 생각에 최대한 이 계면활성제를 많이 섞어가지고 투명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불투명해도 별 상관이 없고 실제로 조제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면활성제라든지 이런 화학적인 것들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 빵 입을 만족시키는 빵은 맛있지만 건강에 그닥 좋지 않죠. 우리가 이제 효모빵 자연 발효된 빵들은 조금 뻑뻑해도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것만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조제는 그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건강한 화장품을 만드는 것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이제 레시피를 아주 심플하게 짜왔습니다. 화장품을 뒤쪽에 보시면 전성분 그 표시 보시면 50개씩 60개씩 빡빡하게 이제 적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수산과 첨가물들이 그냥 좀 섞여 있는 것이 스킨이거든요. 여기에 100개를 넣는다고 해서 95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5%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전체의 양이 스킨이라는 그런 것이니까. 나머지 5% 안에 잘게 쪼개서 50개를 넣나 심플하게 2-3개만 넣나 효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뒤에 전성분 표시를 보고 막 무슨 추출물 해서 엄청 좋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요즘에는 교수님도 옛날에 항상 말씀하셨지만 화장품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제형의 다이어트도 필요하지만 이런 레시피를 짤 때도 처음엔 저도 좀 많이 넣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많이 넣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뒤에도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에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다가 뭐 엄청 많이 넣을 수도 있는데 정말 고맙게도 줄기세포 배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지금 레시피의 이름도 컨셉에 맞춰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냥 셀이라는 말을 조금 넣어봤습니다. 이름 그 공모를 했더니 아무도 안 주셔가지고 그냥 제 맘대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시안을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Y 화장품 조제를 해보신 선생님들이 아마 이미 드실 수도 있는데, 자, DIY도 그렇고 조제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좀 심플한 장소에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소독이죠. 그래서 손 소독도 바로 해야 하고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을 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위생물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현장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연이 있다 보니 조금 이해를 하시고, 자,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이제 현장에서는 약 70%에서 80% 정도, 뭐 65%도 되고 그 정도가 가장 소독력이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커 용기들을 충분히 이렇게 많이 해서 이 안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제 미생물뿐만 아니라
그 덩어리가 조금 큰 이물질들이 혹시나 있으면 안 되니까 충분하게 적셔서 준비를 해둡니다. 미리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담아드릴 에센스 병도 충분히 소독을 합니다. 알코올은 조금 있으면 날아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소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스킨. 자, 이렇게. 그리고 어느 정도 소독이 될 것으로 보고 미리 이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하셔야 될 것은 이게 이제 미리수를 정확하게 이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스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로즈워터. 원래는 뒤에 보시면 대부분 정제수를 쓰거든요. 근데 워터 자체도 그 안에 유효물질들이 일부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워터 자체가 스킨으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좀 정말 특별히 베이스 자체도 수상 안에 정제수를 쓰지 않고 로즈워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 다마스커스가 아니고 저기 이사님, 부회장님 아까 다마스크 장미 캘러스. 그렇죠. 다마스크 장미. 아마도 이거로 95 정도의 잘 봅니다. 로즈워터. 이 안에 지금 그 18헥산디올이라고 하는 맞죠? 헥산디올이라고 12헥산디올이라고 하는 방부제가 그 방부 효과를 나타내는 정도로 일정 부분들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 화장품을 만든다고 해서 100% 천연이라는 것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천연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100ml 기준이라서 95 정도의 로즈워터를 먼저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비커에 이렇겠죠. 다시 측정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올리브 리퀴드하고 이 오일 성분이 이 나머지 나프리부터 로즈워터까지는 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상의 올리브 리퀴드를 통해서 계면을 흐트러뜨려 가지고 오일이 분산이 잘 되도록, 그래서 먼저 올리브 리퀴드를 계량을 먼저 해서 녹인 다음에 수상을 나중에 믹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브 리퀴드. 시중에서는 그냥 올리브 리퀴드라고 우리가 제일 이제 말 많이 하는데, 그냥 말을 하긴 하는데, 실제 이름은 올리브 300, 올리범 300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게 이제 계면을 활성화시켜주는 가장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계면 활성제. 자, 여기에 지금 보통 10배까지도 쓰긴 하는데요.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쓰면 눈 따가움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최소만 합니다. 최소만. 많이 쓰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다음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 조개가 있고요. 라벤더는 아름다운 꽃이기도 하지만은 화상 치료에도 굉장히 유용한, 실험실에서 화상을 당했을 때 라벤더에 담그고 있었더니 보통보다 훨씬 빨리 재생이 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방울을 쓰겠습니다. 두 방울. 벌써 라벤더 향기가. 다음은 프랑킨센스, 준비한 프랑킨센스. 시중에 보시면 보스웰리아라고 해서 관절염 치료제로 약재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이룬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화장품으로
할 수 있다. 자, 이것을 한 방울 섞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넣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섞어줍니다. 믹스를 하고 아주 작아서 뭐 금방 믹스가 될 걸로 보이고요. 이제는 추출물. 마린 콜라겐, 콜라겐 진피층에 우리 이제 진피를 구성하고 있는 인자 콜라겐을 섞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 줄기세포 배양 추출물, 두 개가 이제 잘 섞이도록. 그러면 추출물과 오일이 잘 섞이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섞였다고 봐지면 준비해 두었던 스킨과 그 장미 로즈 워터를 넣고 붓지 마시고 천천히 부어줍니다. 지금 준비한 추출물들이 색깔이 거의 없는 추출물들이라서 뭐 그다지 그 탁도는 없어요. 그런데 녹차 추출물이라든지 실제로 그 색을 진하게 갖고 있는 그 추출물들은 탁도를 조금 높여줄 수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맑은.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스킨입니다. 근데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추출물이니까 굉장히 기능성 추출물이 되겠죠. 가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여기에 스킨이죠. 떨리네. 저는 이렇게 계량을 해서 부어주면 됩니다. 강인수 선생님을 위한 스킨이 일단 하나 만들어졌고요. 일단 이것은 옆으로 치워두고,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앰플 베이스를 보통은 점증제를 넣어가지고 농도도 조절하고 하는데 이미 그 점증제로 만들어진, 점증제가 포함돼서 우리 그 한번 그때 실습 갔을 때처럼 이미 만들어진 알로에 베라를 베이스로 한 카보모하고 섞어가지고 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책임 판매업자에게 이것을 사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점증제를 따로 넣을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믹스만 해서 나만의 에센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알로에 젤, 너무 준비가 큰 게 돼 있네. 여기도 항상 소독. 알로에 베라 젤을 27g, 보통 아니 여기 이제 우리가 추출물들을 섞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필요합니다. 준비를 따로 해두고요. 추출물들을 넣기, 아까 했죠?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혼자 똑같이 올리브 리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하십시오. 올리브 리퀴드 1,
뒤에 참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먼저 호박 오일류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브 리퀴드 10방울. 죄송해요. 10방울도 해야 되는데 그람수로 제가 지웠습니다. 10방울 먼저 넣고 그 위에 프랑킨센스 2방울. 프랑킨센스 오일, 에센셜 오일은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손님을 위해서 많이 넣어줄 거라고 팍팍 넣어주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호바 오일 5방. 호바 오일은 뭐 워낙 여러분들도 유명하니까 잘 아시다시피 인체 지질하고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5방울. 좀 간단해서 육안으로 살펴보시면 계면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녹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올려놓고 계량을 바로 하면 계량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체 줄기세포 추출물 6g. 이거는 그래 앰플이니까 에센스니까 넣을 거라고 했네요. 역시 에센스하고 스킨하고는 농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도가 다르고 제형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알부틴은 우리 시험 칠 때 항상 나오죠. 미백 기능성 화장품. 시각처에서 고시되어 있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 원료입니다. 요걸로 알부틴 8g, 그 다음에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은 그 뭐죠? 세포 그 토모의 그 세포벽을 이루는 물질 중에 하나고, 표 뭐 버섯이나 이런 버섯 같은 균사체류에 많이 들어있는 재생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추출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는 표고버섯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g. 그 다음에 병풀 추출물. 이것도 요즘에 핫하죠. 재생에 도움을 주는 그 병풀 추출물인데, 시중에 왜 호랑이 풀이라고 해가지고 마데카솔의 그 농도를 높여주면 마데카솔 같은 이제 약품의 원료로도 쓰입니다. 3. 나프리. 이거는 요 자체에 이미 약간씩의 그 방부제가 들어있는데, 요 나프리 같은 경우에는 한방 그 나프리 그 방부제라고 해서 약 6개월 정도밖에는 그 효과가 지속되지 않아요. 이 이끼나 이런 다른 그 이끼에서도 많이 나오는 추출물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이게 가격이 비쌉니다. 요것을 약간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있는 것을 첨가했더니 약간 색이 좀 탁도가 올라갔죠. 이것을 알로에 젤 같은 경우에 이것도 부어버리면 몽글몽글해져가지고 잘 풀리지가 않으니까 항상 추출물들을 넣을 때는 아주 조금씩 충분히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젤 상태에 있던 풀어지는 게 보이시죠? 젤 상태가 라벤더 향이 싹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믹스를 해줍니다. 아까보다 훨씬 보이시나요? 아까보다는 훨씬 그 젤 형태가 많이 풀어졌죠. 추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빛을 비춰보면 아직 알로에 젤 형태가 이렇게 깨지지 않고 덩어리가 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분감을 높이기 위해서 히알루론산이나 이런 산 종류들을 섞는다고 하면 훨씬 많이 풀어져서 물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조제를 할 때 그런 이제 특성들도 조금 이해를 하고 하게 되면 제형이 흐트러지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풀렸네요. 빛을 보니까 훨씬 알갱이가 다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앰플을 넣었습니다. 살짝 많이 들어갔네요. 이렇게 이렇게 담으면 완성된 앰플이 되겠습니다. 가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어디 가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간단해서 완성된 스킨과 앰플입니다. 조금 어수선해지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진단도 하고 진단한 것을 고객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으로 우리 한번 조제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로서 우리 K뷰티 미용 화장품 협회의 1호 저는 영광도 얻게 된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설명해 주신 부회장님, 김현정 부회장님의 그 추출물을 섞어서 조제를 해볼까 합니다. 실제 조제를 해 보고 해 왔었는데 직업적으로 조제 관리사가 아니었을 때는 DIY 교육을 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조제 관리사라는 직업이 생겨보니까 제가 이제는 조제 관리사가 된 셈이 됩니다. 만드는 법은 사실 그 시중에 DIY 교육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지만 이제 조제 관리사가 되고 보니 이제 규격에 따라 식약처에서 그런 만들어진 규격에 따라 만들어야만 하는 조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실제로 만드는 것은 조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소분해서 혼합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조제하는 것은 너무 쉬워서 어찌 보면 이게 이것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열하지 않고 말하자면 유화를 가열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에센스하고 스킨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믹스만 하면 됩니다. 제일 간단한 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고 또 앞서 설명드린 것 중에 실제로 다 넣지 못하는 유용한 무슨 추출물이었죠? 인체줄기 배양 추출물 귀한 것을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샘플을 만들고는 있지만 엄청난 효능이 있는 제품 자체가 고퀄리티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고객과 어쨌든 우리는 조제 관리사니까 고객에게 맞추어진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해야 하니까 고객이 오셨다는 가정하에 고객의 피부 상태를 먼저
한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사님 중에 한 분을 모셔서 실제로 측정을 하고 측정한 걸 가지고 그분의 정말 맞춤형 화장품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의자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계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 그 기기입니다. 진단 기기이고 요즘에는 그 웨어러블이라고 해가지고 IT 이렇게 기술이 접목이 잘 돼서 굉장히 심플한 진단 기기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화장품이라는 게 어찌됐든 피부 전반에 걸쳐서 이제 적용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 우리가 심플하게 진단하는 기계들은 일부분만 이렇게 재는데요. 이것은 이 기계는 피부 전체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면 진단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앉으시고요. 진단을 할 때는 머리카락이 절대로 내려오지 않도록 하고 턱을 갖추시고 여기에 이마를 갖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요. 고객 이름이 자, 이미 저는 알고 있으니까 강인숙 이사님. 자, 이사님 죄송해요. 이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생년월일 8월 28일. 8월 28일이요. 아, 64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964. 네. 0828.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3번 반복해서 촬영이 시작됩니다. 3번 다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마시고요. 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